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x표이젝스dbqnq 제 이름은 에블린이고 38세 미혼모입니다. 제 인생의 이번 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의 동료인 리차드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맥스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맥스가 성장함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리차드는 직장에 늦게까지 머물기 시작했고, 리차드가 3살이 되었을 때 나는 약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맥스가 유치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기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 압박을 이해했기 때문에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인력이 부족했지만 마침내 지역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맥스 리차드를 위해 그곳에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추구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리차드의 늦은 밤이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점점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전 동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리차드가 나를 속이고 있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는 다음 날 리차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 불륜을 인정하고 그의 경력에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결정이 빨리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차드는 자녀 양육비를 동의하고 집을 나와 맥스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그가 말했지만 나는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나는 나와 맥스만이 리차드 없이 인생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맥스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공시키겠다는 결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리차드와 다시 만날 것이고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차드가 힘들었던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정규직을 구해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취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마침내 현지에 정규직을 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회계회사는 내 분야는 아니었지만 내가 맥스를 방과 후 보육시설에 등록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 주었지만 그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만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것을 회복력 있고 이해하는 좋은 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 우리의 일상은 탄탄해졌습니다. 맥스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 보육실에서 데리러 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요리를 하고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단순한 삶이었지만 이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일과 병행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맥스를 위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친절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탁도 받지 않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로부터 많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 양육비를 제때에 지불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 정도로만 관여했습니다.
맥스는 가끔 그에 대해 물어보곤 했고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맥스를 욕하지 않고도 그럴 자격이 있었어. 우리 삶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 나는 좋은 직업을 가졌어. 맥스는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고 우리는 편안한 집이 있었어. 우리 둘만의 작은 휴가였지만 어느 날 맥스와 내가 그의 학용품을 사러 나갔을 때 인생은 당신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차드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혼한 이후 처음으로 그를 본 것이었습니다. 맥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리차드를 것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 감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이지만 대부분 무관심은 맥스와 나를 위해 새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리차드는 단지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한 장을 닫았지만 그 만남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가 우리를 알아차리고 걸어가자 그는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피곤해 보였고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에블린, 맥스 오랜만이군요. 둘 다 잘 달라. 대화는 그랬습니다. 어색한 리차드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수입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삶에 관심이 없었고 맥스도 그때 리차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와 함께 있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의 새아내 메러디스였습니다. 나는 년 전 사진에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회의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떠날 핑계를 대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맥스는 조용했고 그가 만남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감싸고 우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리차드와 가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내 일부가 고통을 느꼈습니다. 질투는 아니지만 어쩌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것일. 있지만 맥스가 새 학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고 리차드와 그의 새아내 메러디스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우리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활은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습니다. 맥스와 나에게는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맥스는 아버지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더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했습니다. 맥스의 질문으로 나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나는 그가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인 맥스에 집중했고 몇 주 후에 나는 우리 스스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리차드의 변호사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리차드의 재정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차드는 우리가 가게에서 만났을 때 수입에 대해 방금 자랑했지만 수입이 없었습니다. 나는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스는 그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리차드가 이 일을 하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인해 몇 달이 걸렸습니다. 다음 협상 및 법원 출두, 리차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단호했고 그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맥스가 나의 우선순위였고 나는 그를 옹호해야 했으며 결국 법원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차드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은 안도감이었지만 그 모든 시련은 내 입에 씁쓸한 맛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리차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맥스는 많이 성장했고 그는 더욱 독립적이 되었고 더욱
그는 내가 겪은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돕기 시작했고 설거지를 돕고 요리를 위한 몇 가지 간단한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그는 나의 작은 남자가 되었고 나는 그가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응한 만큼 만남은 리차드와 함께 있으면 맥스는 좀 더 내성적이 되었고 나는 그가 여전히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하고 활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팀이던 간에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원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맥스가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멈춰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자기 방식대로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변합니다. 맥스, 중요한 건 우리 강하다는 거야. 너와 나. 맥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순간들이었어.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영하고 있었어. 우리는 기복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직면했습니다. 나는 리차드의 마지막을 본 줄 알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시 교차할 예정이었고 이번에는 자녀 양육비 싸움이 있은 지 몇 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정규 토요일 맥스에 시작되었고 나는 슈퍼마켓에서 주간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세랄 한 상자에 손을 뻗었을 때 내 뒤에서 목소리가 에블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섰고 리차드와 내가 있던 회사의 CEO인 앤드류스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 번 일한 적이 있는 그는 공정성과 접근성으로 잘 알려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몇 번 만났지만 몇 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삶과 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맥스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스 씨는 나의 이혼과 리차드와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아동 관한 리차드의 행동은 제가 회사의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대화가 더 가벼운 주제로 바뀌었고 앤드류스 씨는 심지어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에게 빨리 다가온 맥스와 몇 가지 농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앤드류스 씨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하세요.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갑자기 그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스 씨에게 결정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이야기의 양쪽 측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음 주말에 커피숍에서 앤드류스 씨 맞은편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내가 맥스와 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제공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기업 세계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쾌했습니다. 앤드류스 씨와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개인적인 주제와 직업적인 주제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경청자였으며 제가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앤드류스 씨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채용 제의 그것은 회사에서의 자리였고 내 기술과 딱 맞았습니다. 그는 내 경력을 따라왔고 내가 잘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경력을 다시 시작하고 맥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수락했고 특히 친숙한 환경에서 다시 일하면서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목적 맥스는 나를 자랑스러워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차원의 존경심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는 학교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직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리차드가 우리 집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가 떠난 여자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고 앤드루스 씨가 내 편이 되었습니다. 맥스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사무실에서 화요일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다른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집으로 운전하면서 그를 데리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맥스는 부드럽게 달래고 난 후 보통 조용했습니다. 그는 싸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비웃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 나는 리차드의 부재가 맥스에게 어떻게 계속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러한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리차드에 대해 솔직한 나눌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변하고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는 다음 주에 직장에서 이해와 슬픔이 혼합된 그의 젊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는 리차드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나서 맥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주저했지만 맥스가 우리가 합의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 위해 다음 날 리차드. 앉아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최근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내 초점은 맥스에게로 향했습니다. 리차드는 그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그 생각을 즉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맥스에게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맥스는 아버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서 우리는 지원을 위해 다음 주말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당일은 긴장되었습니다. 리차드는 늦게 도착하여 그와 맥스 사이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결국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관찰하면서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했지만 회의 후에는 충분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맥스는 조용했지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루스 씨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리차드와의 만남에 대해 들었고 그것을 공유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앤드루스 씨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했지만 리차드의 경력이 이 소식은 상황을 원근감 있게 보여줍니다. 맥스와의 다시 연결에 대한 리차드의 갑작스런 관심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습을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맥스에게 이것에 대해 말할지 고민했지만 저는 그것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의 삶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거나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맥스는 리차드와의 만남을 지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학교에 집중하고 있었고 취미는 매일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리차드의 운명이 우리를 위해 또 한 번의 반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제공한 안정과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맥스가 리차드를 만난 지 몇 달이 지났고 인생이 새로운 리듬을 발견했다고 상상했습니다. 맥스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지만 어느 토요일 아침 앤드루스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작품이 중단되었습니다. 리처드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알려졌고 리처드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지만 나는 정의감을 느꼈지만 그의 듣는 게 즐겁지 않다고 토론했다.
결국 맥스에게 그의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말할지 여부는 혼자만 알고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스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몇 주 후 앤드루스 씨와 함께 회사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그를 과거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리차드를 발견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는 다른 모습으로 패배했고 홀로 우리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희미한 후회의 빛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돌아섰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앤드루스 씨는 저를 몇몇 동료들에게 소개했고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소속감 나는 불확실하고 괴로운 사람에서 멀리 왔습니다. 이혼 후 나는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사건 이후 평화를 찾았습니다. 앤드루스 씨와 저는 그가 제게서 큰 잠재력을 본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래의 모든 노력에 대해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맥스와 제가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앞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감사함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요. 그는 내 마음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맥스, 우리는 팀이에요.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눕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힘과 회복력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을 내다보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 별들이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맥스를 만든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이었고 나에게는 앞으로 온 있었습니다.